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현 부동산 시국이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벌어질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요거를 찍고자 했는데 제가 요 영상을 KB 리브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월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평택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KB 리브온 자료입니다. 평택시를 보는 건데요. 12월 자료입니다. 그리고 12월 7일 자료입니다. 그래서 KB 리브온 자료가 이렇게 월요일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영상도 앞으로는 월요일 날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2020년도 12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봤을 때 평택 부동산 시세가 지금 지제와 고덕 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갔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세 수요자들이 실수요자들로 바뀌면서 위로 올렸던 게 지제역 쪽, 더샵 파크 쪽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옮겨 붙었거든요. 이게 지금은 자이 쪽,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동문 쪽까지 옮겨 붙으면서 동문이 무순위에서 굉장한 경쟁률이 나오고, 그 경쟁률로 인해서 뭐 이제 오늘이 아마 계약 날인데 계약이 굉장히 많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만큼 평택이 지금 굉장히 뭔가 관심들이 많고 뭔가 매수 심리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프링이 이렇게 꾹 눌려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투자자들 분들도 굉장히 평택을 아직도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용수철이 눌려 있는 것처럼 눌려 있기 때문에 지금 환간에 돌고 있는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뭐 해지가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소문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지가 된다 라면 불을 보듯 뻔하게 튀어오를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지되지 않더라도 지금 평택으로 유입되고 있는 이런 인구수들 월 평균 한 1,70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뭐 거의 2만 명 가까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인해서 밀어 올려가고 있는 이런 그 부동산 시세들, 평택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금 핫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거, 뭐 우리라기보다는 제가 예상했던 거는 연말과 내년 초에는 다주택자들과 법인 매물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지만, 정부에서 전세 가격을 건드리면서 실수요자들이 매수자로 바뀌면서 그분들이 지금 평택 전반적으로 본인 전세를 살고 있었던 거, 또는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이 집을 사고 있다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다주택자들과 법인들이 급매물로 해가지고 가격을 끌어내려야 했던 것들을 실수요자들이 받쳐 올리면서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책 완전 임대차 3법, 그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전세를 건드리는 이 법으로 인해서 전세를 살고 계셨던 분들이 매수자가 되면서 지금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다주택자들과 법인 매물을 받아주면서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다시 길러주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특히나 임차인들을 위해서 내놨던 법이 오히려 임차인이 매매자가 되면서 더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느냐, 지금이 고점이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집을 안 사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보게 되면 지금 매매 가격 지수가 97인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이게 100 이상이면 매수 심리가 굉장히 뜨겁고 100 이하면 매수 심리가 조금 진정되거나 뭐 이렇다라는 건데, 지금 97만 보면 매수 심리가 좀 100 이하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전달, 전주 이런 걸 보게 되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1월 30부터 해가지고 96.9, 11월 16일 날 96.9였다가 그게 97까지 올라간 걸 유지하고 있고 변동률은 0.05%. 그리고 전세 가격 동향도 102.2입니다. 전세 가격은 지수가 100을 넘어갔다. 즉 전세 수요는 있으나 매물이 없고 이게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둘 다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원래 이게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거는 거품의 신호인데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이 거품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왜? 저금리 그리고 여기에 대출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끌어서 집을 사고 있다 라는 이런 것들. 그럼 나중에 향후에 대출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는 게 대출이 풀리는 거거든요. 대출이 풀리면 어떡할 것인가, 그때는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근데도 당분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주간 매매 시장 동향도 보면 이게 머리를 완전 치켜 들었습니다. 이쪽에 밑에 보면 매매 거래는 줄었는데 거래 자체는 줄었는데 매수 우위는 머리를 치켜 들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래 없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전세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도 이렇게 지금 머리를 들었다.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도 완전 머리를 치켜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그래프들도 전부 머리를 들었다. 뱀이 머리를 들었다. 뱀이 머리를 이렇게 땅으로 쳐박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머리를 치켜들었다라는 게 지금 몇 주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간 단위로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평택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주간 단위로 말씀을 드리는데 남들보다 조금만 빨리 움직이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청약을 넣으실 분들은 지금이 고점인데 내가 청약을 넣어도 될까? 그리고 집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이 너무 높은 게 아닐까? 내가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집을 파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 하실 거고 전세를 살고 계신 분도 그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만 놓고 본다면, 오늘만 놓고 본다면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다음 주까지는 그럴 일이 없어 보인다. 지금 아직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청약을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세를 살면서 집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지수 자체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시계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시계열로 보게 되면 이게 아파트 매매 증감인데 지금 광명이나 안산 이런 주변 시에서 이렇게 지금 진한 주황색이 매매가 굉장히 뜨겁다, 상승률이 크다라는 거고, 흰색은 좀 차분하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온 거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데, 평택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흰색이었다가 여기 몇 군데 12월 2일 날 0.01%, 10월 5일 날 0.01% 정도 하락을 했다가 대부분 보합세에서 지금 0.3, 0.7, 0.1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 이번 주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올랐다라는 거를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세를 보는 건데, 전세 가격은 지금 진한색도 0.55라는 이런 진한색도 나왔다가 최근에는 0.00까지, 요게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뭐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사철도 아닌데 이게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을 그리다가, 그리고 지금은 0.00이다. 근데 요게 0.02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주간 동안 움직인 거고, 이게 나중에 또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평택에 있는 전체 전세 물건의 총량, 즉 예를 들어 평택에 10채의 전셋집이 있는데 그게 전부 1억씩이면 10억이죠. 그 10억에 0.02%가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건데,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전체 총량에서 0.02%가 올랐다라는 뜻이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억에서 0.25%면 이게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100억이면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평균에서 그만큼이 올랐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뭐 그 정도 올랐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오른다. 그것도 0.25%인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이 주변에 지금 일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1.12%가 나오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전세가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고 그나마 평택은 요번 주에는 변동이 없었고 저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로 인해서 다주택자, 법인 이런 분들이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매물이 잠겼다. 더군다나 전세를 살던 분들이 기존의 집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뭔가 판이 흔들렸다. 제가 요번 주 월요일 날 경매가 있어서 경매장을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경매를 진행하려고 했던 물건 중에 하나가 17분이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 아파트 물건 하나에. 지금 굉장히 경매장도 핫하다. 그러니까는 지금 뭔가 수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집을 살려고 한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반면에 과천은 전세가가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과천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요번에 볼 것은 부동산 지인입니다. 평택시 시장 강도를 보면 매매가 99, 전세가 180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로만 놓고 보면은 뭐 비교적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모르고 있다. 인구수는 53만 4,343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세대수는 24만 1,756 입주량은 8,663으로 해서 과잉이라고 나옵니다. 과잉인데도 불구하고 지제 고덕 쪽에는 지금 뭐 거의 뭐 불꽃이 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가격이 지금 33평이 6억 넘어간 지가 한참 됐습니다. 평택에서 33평이 6억을 넘어갔다. 이미 지금 7억 8억을 향해 가고 있고 일부 단지는 이미 7억 8억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갈 거냐를 놓고 지금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배팅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특광시들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의 핵심 지역들은 10억 넘어간 단지들이 뭐 거의 부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15억도 넘어갔고요. 근데 잘 한번 고민해보면 한 15억 정도가 평균값이 된다라면 다시 서울로 가겠죠. 서울의 15억짜리 아파트와 조정대상 지역의 15억짜리 아파트는 동일한 조건을 받습니다. 서울은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고 평택은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주택일 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거 감안했다면 평택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만약에 평택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평택보다 더 나은 지역들은 더 올라갈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갑자기 풀썩 주저앉을 거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그 시점, 즉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쉽게 나올 수 있는 없다. 이 가격이 갑자기 10억짜리가 풀썩 주저앉는 모습을 보긴 어려울 거다. 그게 제 예상입니다. 밑에 이제 주요 지표들을 보게 되면 시장 강도가 역시나 이렇게 머리를 치켜 세워서 올라간 건데 현재 시장 강도가 11월에는 100이 넘었다가 지금 조금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99까지. 전세 시장도 184에서 180으로 내려왔고 매매 가격도 768만 원에서 770만 원으로 조금 올랐네요. 매매 가격은. 그리고 전세 가격은 541만 원에서 545만 원으로. 즉, 두 가지는 지금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밑에 이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은 지금 뭐 10월에 비해서 11월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물론 12월은 지금 중반 아직 못 가서 이제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다 실거래가 신고가 안 됐지만 지금 거래량 자체는 줄고 있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입주량 자체는 연 평균에 비해서 입주량 자체는 뭐 연 평균과 거의 뭐 변동이 없다. 2019년도에 조금 많았고 실질적으로 2008년도 정도 되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둘 다 안정세를 보일 텐데 그런 거 없이 지금 과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집의 가격은 과잉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프 자체가 나오고 있고요. 밑에를 보게 되면 미분양률도 원칙적으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됐다라면, 그러니까는 전세 시장이나 이런 거를 건드리지 않고 대출 규제를 꾸준히 하고 그리고 시장의 공급을 계속 늘렸더라면은 미분양률이 증가했을 건데, 지금 2019년도에 지금 미분양률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꾸준히 미분양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미분양률이 감소하고 있다. 누군가가 그걸 사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걸 사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걸 또 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률이 증가가 아니라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표들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평택의 부동산은 아직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엔진에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갈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얘기 드리는 거고 다음 주까지 계속 이런 게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뭐 정책을 내놓는데, 뭐 그분이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들을 보게 되면 역세권 뭐 한다고 하는데, 평택은 지금 지제역과 고덕만 놓고 본다면 뭐 역세권 고미라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전혀 의미 없는 내용들이고, 평택은 그냥 나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안성시 그리고 천안시, 뭐 오산, 동탄, 그 화성시 이런 데랑 이제 견주어서 보게 되면 평택은 상대적으로 뭐 안성에 비해서는 좀 올랐고, 지금 천안에 불꽃 튀기는 거가 조금 배 아프고, 위에 동탄은 뭐 어차피 넘사벽인 거고, 이런 걸로 놓고 본다면 평택은 나름 선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될 거냐,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한다면, 당초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말과 연초에 분명히 가격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했던 건데, 정부에서 또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가격이 튀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냐? 집은 지금 사든 내일 사든 어쨌든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그래프랑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평택만 다루다 보니까 다른 C들은 제가 지표로만 보는데, 평택은 제가 부동산 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로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고, 왜냐하면 지금 청약 시장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 비해서 청약 당첨되면 바로 1, 2억씩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세를 살고 계셨던 분들이 기존 집들,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집들을 매수할 때도 앞으로 그 집이 더 오를 거냐라면은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더 오른다. 물론 그 집이 위치가 조금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거나 또는 조금 부족한 데 있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고덕과 지제 요런 일부 지역들만 놓고 본다면 지금 사나 뭐 내년에 사나 가격의 차이만 있을 뿐 가격은 꾸준히 올라갈 것 같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고덕과 지제를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과연 고덕이냐 지제냐를 놓고 고민하시는데, 고덕은 신규 물량이 아직도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은 1단계, 1의 1단계, 뭐 2단계, 2의 1단계,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세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고덕은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서로 경합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는 뭐 초등학교가 있어서 더 비싸고, 길 건너는 길을 건너기 때문에 싸고,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뭐 브랜드 선호도가 더 높고, 어떤 아파트는 또 브랜드 선호도가 낮고, 또 어떤 아파트는 조망이 나오고 어떤 아파트는 조망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가격이 굉장히 편차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고덕이 뭐 파자풍신 그 아파트들이 대장 아파트지만,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대장이 바뀔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게 고덕인 거죠.
반면에 지제는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변수가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제 쪽은 역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통 호재 플러스 뭔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주변에 갑자기 옆에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그 아파트와 경합을 해가지고 가격이 편차가 심해지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키 맞추기를 한 상태에서 큰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제와 고덕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덕은 고덕 나름대로 고덕 나름대로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덕은 평택에서 일도 하시고 아이들도 키우시고 거주도 하시는 이런 분들, 즉 평택 시민들이 살기에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마련할 것 같고, 지제는 그래도 이동이 좀 있으신 분들, 버스를 이용하시던 지하철을 이용하시던 또는 고속전철을 이용하시던 간에 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제역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지제역 쪽은 아무래도 평택에서 거주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평택에서 거주는 하되 일은 다른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비율적으로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역세권이라는 이 프리미엄 자체, 그리고 요번에 다른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늘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 모든 건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서 뭐 역세권 초고밀화로 해가지고 현재 부족한 주택을 늘리겠다. 그게 아닌 거죠. 필요한 거는 아파트고, 아파트를 늘리려면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낮춰서 빨리 부시고 더 높게 짓게 하고,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새롭게 인프라를 조성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흐름이 끊겨 있는 이 상태. 당장 국토부 장관이 취임해가지고 그분이 뭔가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를 해도 집 짓는 거는 토지 입찰부터 해가지고 하는 그 기간들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 기간들을 생각했더라면은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놨어야 단계적으로 주택들이 이렇게 공급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마감만 놓고 뭔가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됐고, 이런 흐름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분양하는 단지들도 있고 임대하는 단지들, 뭐 공공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에 연초나든가 아니면 1년 내내 월 단위로 하나씩이라도 계속해서 뭔가 분양이 쏟아진다라면 가격이 진정될 수 있겠으나, 뜨문뜨문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면 청약 통장 몰리고 가격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던 기사를 보시던 다른 유튜버를 보시던 뭐가 됐든 간에 늘 공부하시고 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항상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